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오늘인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 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음 달 처분 전입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으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입주 물량은 27,025가구로 이달보다 12% 감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7,132가구로 8월에 36% 수준으로 급감하며 이중 서울 입주 물량은 4,269가구로 집계됐고 경기는 전월 대비 78% 감소한 2,522가구, 인천도 전월 대비 89% 감소한 341가구가 입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최근에 청약을 진행한 신규 단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이 되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의 불법 매매, 그리고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해서 형사처벌까지도 내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정말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수십 차례 대책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그럼 부동산 시장 안정화됐을까요? 오늘 소장님과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집값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가격 또는 이제 매매 또는 임대 시장도 조금 더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목표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억제하겠다는 얘기겠죠. 집값이 더 이상 많이 폭등하지 않게 억제시키고 그에 따라서 매매, 임대나 전월세 시장들도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리 자체, 경제 상황 또는 현재 돈 값어치 이런 걸 따졌을 때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겠죠. 그 부동산 가격을 실제적으로 끝까지 오르지 못하도록 잡아둔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폭 자체가 너무 급등해서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얘기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느 선까지 기준이 안정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준들, 특히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최초로 집을 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또는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풍부해지고 또는 그 주변이 상황이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게 안정화됐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기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정도면 이 지역에서는 정말로 안정화된 가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어느 누가 그 가격을 얘기할 수 있는지는 사실상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오른다거나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지역들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또는 그거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오르갈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도 수요를 억제를 하다 보니 당연히 지금 현재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집을 사지 않으면 지금 현재 1년 전, 2년 전 시세를 봤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 가격에도 내년엔 구입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에 몰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준비해서 2년 후, 3년 후에 내가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다급해지다 보니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약 경쟁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도 가격이 낮추어서 분양을 하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싸죠. 당연히 이거는 내가 분양만 받고 이 분양된 아파트를 내 거로 만든다면 당연히 그 주변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더욱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화되었는지 한번 그래프상으로 수치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매매 시장 동향을 8월 10일 실제적으로 8월 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요.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100이 넘을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은 거고요.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거래가가 굉장히 높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수 우위 시장에 현재 접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8월, 7월 달에 정책이 나왔을 무렵부터는 좀 떨어진 건 맞죠. 떨어졌다고 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점을 한번 보자고 2019년도 10월 달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2019년도 10월 달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 오르고 4가 떨어진 이런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 6이 남았다는 얘기겠죠. 그런 형태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뛴 겁니다. 현재 전월 대비 전전월 대비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당연히 떨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걸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전년 동기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과 올해 차이가 얼마 됐는지 또는 짧게는 6개월 전과 지금 현재가 얼마 차이 나는지를 봐야지 지난달보다는 올해가 이번 달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정부에서는 이런 사인을 계속 줄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세 시장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물량 공급이 작다 보니 물량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요. 기존에 있는 기존 주택까지도 현재 전세 물량들이 소진되고 또 현재 임대차 3법 때문이라도 전세 물량이 계속 고갈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집을 찾아 산발리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는 반전세나 월세 시장들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면서 이제 시중 자금,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물론 대외적으로 코로나라든가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된 건 사실이고요. 주간 아파트를 봤을 때 매매 가격 동향을 8월 10일까지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 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격 지수는 104.2까지 100을 넘어가게 되면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는 거고요. 변동률은 0.25%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프가 증감률로 봤을 때 증감률이 현재 막대 그래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5월 달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7월 달보다는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부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지금 현재 2019년도 2월 달보다도 2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세 가격도 당연히 같은 그래프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도 그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로 봤을 때도 한 주간에 얼마나 올랐는가를 봤더니요. 세종시가 으뜸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라든가 뭐 대부분의 뭐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시가 현재는 행정복합 신도시로 해서 행정기관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나 택지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지만 3.06%라는 건 너무 긴 현상입니다. 당연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세종시의 집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 거꾸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서울 지역은 그래도 완만하게 오른 편입니다. 떨어지지 않았죠, 절대로. 그렇지만 세종시에 비유하게 되면 거의 현재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수요를 세종시로 끌고 내려갔다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10억이 넘고 12억이 넘고 13억이 넘는 아파트가 허다하다는 얘기는 조금 더 기이한 현상이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지역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수요가 또 현재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 외에는 가격이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한 주 단위로 끄는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해서 5월부터 8월 10일까지 봤을 때 5월 25일부터 현재 8월 10일까지 봤을 때는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오른 겁니다. 올랐습니다. 그 폭을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올랐죠. 이 정도가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5개 광역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전국 통계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전국 통계 중에서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집값까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비율 자체가 크다 보니 또 단위 자체도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 그 통계를 나누어서 환산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60%대 이상 올랐던 부분과 같은 맥락을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같은 어떤 그 예전에 같은 수장이었던 형태 또는 민정수석이었던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정책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파트 전세 가격도 당연히 똑같은 형태로 오를 수밖에 없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은 형태로 가지만 전세 시장이 더 월등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도 현재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의 구별로 봤을 때 노원, 도봉, 구로, 성북, 송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강남은 송파밖에 없죠. 엄격히 따지면 강남 서초 외에는 이제 강남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송파 지역까지 오르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강남 지역 한 군데 빼고 나머지 다 강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강북 지역에 정말로 이제 서민들이 정말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지역에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했던 지역까지도 이제는 못 사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강북 지역도 12억, 13억, 평당 3천만 원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는 강북 수요는 어느 정도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또 전세 같은 경우는 금천부터 송파, 강남, 중구, 광진 이런 순서대로 전세가 주간 변동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의 매매 전세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게 되면 구리 지역과 성남 분당, 광명, 남양주, 수원, 영통 이런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률 상위 지역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들이죠.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단지는 이제 호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수원, 영통부터 분당, 안양, 마산, 남양주, 광주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서울과 인접해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역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주변 지역들도 그만큼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것도 주간 단위로 끊어서 8월 10일까지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74.0까지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 강북,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얘기가 다르겠죠. 당연히 상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19까지, 113.2부터 119까지 오른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실제적으로 9월 10일 날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살짝 떨어졌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8월 달에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토지나 주택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주택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19년도 연말부터 쭉 봤을 때 1월부터 해서 쭉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45%까지 올랐죠. 거기에 전국적으로 토지를 보게 되면 토지는 그나마 좀 가격이 떨어진 상태고요. 토지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주택을 보게 되면 당연히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수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현재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부동산 가격 전망 같은 경우도 현재
3월 달 2020년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찍고 수직으로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최저점이었던 94나 106.3보다도 월등히 많이 오른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전월 대비, 전주 대비 또는 현재 전전월 대비 떨어졌다고 보는 부분을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뒤늦게 또 수도권 지역에 택지 개발하겠다고 발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초기부터 공급과 수요 억제를 적절하게 배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은 공급대로 해주고요. 또는 현재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규제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적절하게 배분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뒤늦게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 주변 시세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장작불로 불이 타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현재 불을 끼를 더 끼얹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싶고요. 그래서 127만 가구 중에 서울이 36만 가구, 경기가 76만, 인천이 15만 가구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될 예정이겠죠.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남권 지역, 특히 강남 서초 지역에 택지가 4만 1천 가구가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비싸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공급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으로는 수요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이 지역으로 또 집값 상승률은 더욱더 크게 벌어질 상황이고요. 그것들이 현재 강남 뒷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북이라든가 동북 지역도 계속 번져나갈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된 정책들 다시 한번 전면 개편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늦었겠지만 조금 더 긴 타임을 가지고 조금 더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됐을까요? 라는 주제에 대한 소장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자, 패닉바잉으로 인한 수요, 청약 수요 급상승했고요. 지금은 잠시 주춤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시장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정보 체크 시간에 대응 전략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기호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오늘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정리하고 상가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그래서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 상가 확인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3호선과 양재역 두 개 전철역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 전철역에서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이미 순칙이 완료돼 있고요. 또 임대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실질적으로 그 주변 보게 되면 강남대로와 연결된 라인이죠.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또 연장선 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집중되고 또 인구 구성들이 달라질 겁니다. 왼쪽으로 봤을 때 서초 IC까지 연결되는 서초 IC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연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 지역이다. 강남대로 주변의 직장인 밀집 지역에 서초 재건축단지, 롯데, 삼성부터 해서 큰 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강남구는 바로 길 하나 건너가면 강남구입니다. 도곡동이죠. 도곡동 주변 대치동과 연결된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어떤 상승 압력을 계속 불어일으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바로 강남대로 이면 그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5,000세대 재건축 단지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 또는 강남대로 주변에 큰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실이 없는 사무 공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업무시설 밀집 지역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시설들이죠. 도보로도 한 15분 정도면 도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젊은 층 인구들이 가장 많이 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강남권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또 양재권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1차 권역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라인이 개발이 되면서 관광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토지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도 복합청사 외에 기타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래쪽 양재 IC 주변에는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되는 100만 평 규모의 서초 우면 R&C 단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KT, LG, 현대부터 해서 또 현재 그 주변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 그
화물터미널 주변의 유통단지라든가 또 중소기 우성단지 같은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C 노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입니다. 삼성역 다음 역으로 연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이 될 거고요. 개통전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현재 초역세권인데 불구하고요.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 3천만 원, 월 130에서 180만 원, 3천만 원에 180만 원, 3천 보증금에 월 180만 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실투자금이 6,600에서 1억 600만 원 들어가는 소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고요. 강남도의 직장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토지 가치가 늘어난다.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률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역세권이라든가 환승역, 또 3호선 신분당선과 GTX 또 교통노선이 개선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함께했습니다. 가격까지 착한 강남권의 상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주택입니다. 개요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방축의 다세 주택 집중해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구 안에서도 9호선 라인 따라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귀한 지역의 부동산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볼까요? 네, 이미 신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다 말씀드리기 쉽고요. 지금 시작하는 가격들은 대부분 다 5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투룸이면서 서비스 면적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자랑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원주역, 위로는 7호선 학동역, 아래쪽으로는 2호선 역삼역과 신분당선 연장선, 초역세권이죠.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고요. 전철역 2개만 가게 되면 또 국제력 복합지구가 연결되기 때문에 9호선 라인 안은 워낙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만큼 직장인 수요와 또 상권들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또한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수혜 지역입니다. 반포IC도 이제 주거 복합단지 또는 현재 그 주변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설 겁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개통되는 순간에는 전철역이 8개가 됩니다. 전철역이 8개, 9호선 원주역에서 강남역까지도 현재 도달하는데 15분 정도 더 걸리고요. 또 강남역에 있는 먹자골목 그 상권까지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이 안쪽으로 봤을 때 먹자골목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영동 그 전통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들 인구, 상업시설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차병원과 연결되는 의료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서 병원 갈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지구가 개발되는 삼성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한 또 개발 효과가 그만큼 크다. 또 현재 지하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 시설들,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강남 서초권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현재 장기 체류자들이 많은 지역이죠. 한번 들어오게 되면 딴 지역으로 이사를 못 나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 임대가 안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 시설이 더 확충이 되면서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이제 용지가 배분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가 변경되고 그만큼 확충되는 것만큼 주거지역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주변의 토지 가격도 감정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높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연구소는 실제적으로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이라든가 해외에서 의료 관광 들어오기 위해서 장기 체류한 사람들을 위한 호텔 시설들, 그와 관련된 의료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은사로 주변으로 봤을 때는 빌딩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사무 공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과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 삼성동을 주축으로 해서 송파에 있는 운동장까지,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탄천 정비 사업부터 한강 정비 권역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지역공간 개발 통해서 그 주변이 개발됩니다. 이번에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된다는 부분이 서울 의료원 부지죠. 그리고 당연히 노른자 중에 노른자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부터 판매 전시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랜드마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개 공으로 개발되는 국제로 복합지구는 국제업무와 마이스 산업, 이제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특화부터 전통문화부터 지역공간 개발. 지역공간 개발은 현재 6층까지 개발됩니다. GTX C 노선, A 노선까지 같이 연결돼서 일일 이용객이 5, 6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명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초저가입니다. 4억 2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 3억 5천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는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도 최소화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겠죠. 원주역 3분 초역세권 평지형 입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거리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노년 또 그 주변에 서초까지 연결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또 복층식으로 서비스 면적이 10평 정도 있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희소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이 되고 투자 가치가 상승한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는 더욱더 활성화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투룸 다세 주택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요즘 정부의 대책 살펴보고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허상이라고 하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세미나, 그리고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도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함께해 준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박영식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8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8.1로 전월 대비 1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규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좀 시장이 변화하고 달라지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중심이 되는 지역에 투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지역 가본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심이 되는 두 지역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곳일 것 같아요. 그것도 중심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종로에서 오피스를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또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죠. 용산 한강로에서 알짜배기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심 업무지구 종로와 용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중심 업무지구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 사무실 만나볼 거고요. 시세는 약 2억 8,800만 원에서 2억 9,800만 원 예상되네요.
정말 역사가 깊은 동네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그러니까 업무단지가 정말 많은 곳에서 만나보는 사무실이에요. 자, 요즘의 종로구가 분위기 어떨까요? 네, 일단 이 지역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피스 자체가 중심 업무지구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하철로 좀 살펴보시면 종로 5가역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또 1, 4호선 같이 다니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 오피스 자체만을 보면 메인 도로, 이면도로 20m 도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과 편리성에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오피스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뒤쪽으로 보면 광장시장도 있고 대학로 상권, 동대문 패션타워, 패션 부자재, 소규모 무역상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 자체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지금 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피스가 이제 굉장히 큰 건물에 있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주차장과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보면 노후화된 상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주차장이 편리한지 아닌지 굉장히 많이 살펴보실 텐데요. 그에 굉장한 적합한 오피스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종로 이 자체가 40, 50년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개발이 끝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땅이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들을 좀 보면 24시간 좀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1, 2인 사업자분들이 창업을 이쪽에 하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유통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옆쪽으로 보면 주거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이곳에 이제 녹지 공간들을 좀 보면 바로 앞에 이제 청계천 있고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있고 조금만 가면 창경궁과 종묘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성곽길도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상권만 쫙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좀 숨을 튈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곳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입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종로가 역사도 오래됐지만 미래도 좀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오래된 건물이나 좀 우리에게 익숙한 길목 같은 곳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네, 일단 종로 자체는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건물도 있지만 골목을 들어가 보면 좀 무너질 것 같은 건물, 저것은 조금 새롭게 세우면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도심 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세운 일대 변경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세운 지구 사업인데요. 이제 주변을 하나하나씩 변화를 해서 예전에는 이곳이 계속적으로 뭐 발전이 된다,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청사진을 계속 내놓았는데 중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멈춰졌다가 이제 다시 좀 진행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은 기존 산업을 지키면서 신산업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공공임대 복합시설, 뭐 스마트 앵커 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들도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첨가해드릴 사업은 북촌, 서촌 도심 재생 사업도 있습니다. 이곳은 종로구가 2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문화 쉼터로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대 그 전통적인 독특함이 있잖아요. 그 독특함을 살리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가서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일대 복합단지 조성을 할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업무나 호텔, 레지던스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서 서울 이제 북부 쪽에
강남에 있는 코엑스 정도의 시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코엑스 생각해보면 없는 것이 없잖아요. 지하로 잘 연결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에 또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발길을 옮길 수 있는 곳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종묘 창경궁 연결 보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덕궁과 원남동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공사를 이미 실시했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도로를 확장한 율곡로 중 일부를 이제 지하 터널을 만들고요. 지상은 쫙 녹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옛날에 이제 궁궐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공사가 2021년 6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자연으로 좀 많이 탈바꿈되고 예전에 있던 것도 복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가 좀 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만의 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도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 종로구 세운상가 아시죠?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면 정말로 개발이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종로 5가역에서 한 4분 거리 또 도로와도 가까운 사무실에 우리가 투자를 해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주변의 시세를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이 지역이 굉장히 사무실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습니다. 매매가는 2억 8,800만 원에서 2억 9,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굉장히 잘 나오는 곳입니다. 보증금 2천, 3천에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신다면 실제적으로 투자하실 금액은 한 8,800만 원에서 9,800만 원 예상되는 종로의 오피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로구에서 사무실 가격 비교해보신 다음에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좀 가격 경쟁력 있는 사무실에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로구 중심 업무지구에서 특히나 인기가 좋은 게 오피스라고 하셔서요. 여기에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일단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면에서 요즘 규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숨통을 좀 조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주택 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요즘에 또 한 채를 사고 하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피스는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메리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전매 제한,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이런 부동산 정책에 조금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제 황금성이 좀 뛰어나고 이런 초금리 시대에 조금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자체에 굉장히 많은 풍부한 수요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 중심 업무이기 때문에 동대문 패션타운, 광장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고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50만의 유동인구, 70만의 상주인구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오피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알짜 매물을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트렌드를 보면 1인 사업자 또 1인 법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 1인 사업자는 7만 7천여 개였는데요. 2018년을 보면 27만 7천여 개로 6년 동안 1인 사업자 수가 무려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제 주변도 요즘 보면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데 스타트업 창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거의 1인부터 시작해서 2인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도 지하철이나 서울의 중심에 오피스를 얻기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오피스의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기도 있는데 규제 부담까지도 덜하다는 메리트까지 있었는데요. 종로구의 중심지에서 사무실, 오피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4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트럼부지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 거고요. 자, 가격은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뭐 강남 비롯해서 이제 용산도 이슈의 중심지로 대표적으로 꼽히잖아요. 용산구 한강로 2가 입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 입지면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역에서 너무너무 가깝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삼각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한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이 걷기보다는 정말 지하철역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좀 살펴보면 일단 한강이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권이고요. 그리고 이촌 한강공원도 걸어서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숲세권에 사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주변에 또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실염려가 없다라는 면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의민 내가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 좀 많이 메리트를 받을 시설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녹사평역과 또 한강진역도 있고 이태원역도 있습니다. 그 주변은 굉장히 문화시설도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길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도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곳 자체는 서울의 심장이라고 이제 하는 땅이기 때문에 정말 어딜 가도 가깝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종로를 나가도 가깝고요. 강남 쪽을 가도 가깝고 또 여의도 쪽을 가도 가깝기 때문에 아 정말 이곳에 살면 내가 어디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가도 굉장히 가깝게 이동하는 곳이다. 서울의 중심 쪽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교통의 메리트가 매우 높은 곳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방팔방 어디를 가기에도 편리하다는 게 바로 중심지, 용산이 가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 얘기하는데 입지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가 핵심일 텐데 어떤 거 보시나요? 네, 용산은 요즘 이제 이런 개발 호재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정말 땅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가장 큰 호재가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입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산 정비창이 개발이 돼서 그 안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 큰 넓은 땅에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갈까라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본격화되면서 아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파트가 한 8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니 신도시가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8천 세대가 들어오면 그에 맞는 편의시설도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될 거고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미니 신도시 하나가 딱 하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소식입니다. 이것도 한남동에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식인데 한남 뉴타운이 이제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서울의 핵심 노른 땅에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또 하나 조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개발을 이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큰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지금도 뭐 땅값 높은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땅값을 또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남동 고가 아파트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한남동 지금도 너무너무 부촌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목표로 삼을 만큼 굉장히 고급 동네잖아요. 그래서 뭐 더일과 나인원 한남 이런 곳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끝도 모르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거기에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곳에 살고 싶은데 조금 더 내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눈을 돌리다 보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지역이 많은 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땅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입니다.
용산 이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설계도를 봤는데 너무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어떻게 이렇게 큰 또 자연 환경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 동네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겠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겠다. 수혜를 받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한가운데 큰 녹지가 생기게 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할 수 있는 동네가 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가게 될 것이고 또 저곳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가 자체는 좀 더 상승을 하게 되겠고요. 또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용산 안에서도 삼각지역 근처, 그러니까 뭐 지하철역 코앞에 내 집이 있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투자 금액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매매가가요. 이제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1억 7,5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정도 형성된 용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격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용산 투자의 꿈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현실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공실 염려가 덜하다고 하셨어요. 뭐 미니 신도시도 그렇고 개발 호재 그 스케일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용산은요. 지금도 굉장히 좋지만 미래 가치 면에서 내가 정말 투자해서 좀 든든한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10년 전 용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성장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남 뉴타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동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바로바로 받을 지역이기 때문에 주목을 지금부터 좀 해보시면 좋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4, 6호선 삼각지역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교통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통의 호재는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물건이 교통과 어느 정도 접해 있느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역세권, 초초초 역세권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나 장점이 많으니까 마음이 급해지셔서 또 조급해가지고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투자할 때 유의점 짚어볼까요? 네,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이 지역 자체가 좀 죽은 지역인지 아니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TV로 하나하나 좀 살펴드렸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려면 임장 활동을 통해서 골목 공부 좀 다녀보시고 이 지역이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보다 가치가 올라갈 성장을 할 지역인지 활성화가 될 지역인지를 눈으로 꼭 살펴보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개발이 더욱더 기대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만나보는 투룸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